302페이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는 양도로 보는 경우를 배웠잖아요. 자, 양도로 보는 경우 크게 어떻게 나눠져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게 있고요. 법률 부정행위. 법률 행위로 인한 거 뭐가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부정에 의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 등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거기 환지 처분 및 보류지로 충당하는 등 있죠. 첫 번째. 자, 환지 처분 및 보류지의 충당이래요. 도시개발법 아직 안 배우셨죠? 네? 환지 처분이라고 거 아직 안 배우셨죠? 배웠어요? 아, 물론. 배우셨다고 말만 들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을 시행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가 있죠? 자, 사업 시행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토지를 사업 시행자한테 이전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아요. 이건 뭐죠? 수용이죠. 그런데 이거 민법적으로 본다면, 법률 행위로 본다면 하나의 뭐죠? 매매죠. 매매 방식이잖아요. 땅 줄 테니까 돈 줘. 맞죠?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예요, 아니에요? 수용은 양도예요, 아니에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양도죠. 양도입니다. 그럼 환지 또는 환지 처분이라는 건 뭐죠? 그래요. 같은 구역 내에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선생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 이게 환지 처분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환지 또는 환지 처분은 법률 행위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죠? 교환이죠. 바꾸어 주는 것이잖아요. 맞죠? 세법에서 이걸 양도로 보겠대요, 안 보겠대요? 세법에서 이걸 양도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주의 입장이라면, 네? 수용의 방식으로 하겠어요? 환지의 방식으로 받겠어요? 왜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뭐냐? 자, 보시면 여러분들 A의 취득일이, 즉 이때 10원이었어요. 즉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었어요.
이게 A에서 A-로 지목 지번이 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환지 또는 환지 처분이라고 하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이때 70원이었다면 지가의 상승이 70원만큼 있었죠. 하지만 A 입장에서 본다면 이익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이익이 실현됐어요? 안 됐죠. 지목 지번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지주 입장에서는 60원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서 이걸 뭘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내가 산 주식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안 팔았는데 주식 올랐으니까 기분은 좋지. 하지만 아직까지 이익 실현되지는 않았잖아. 제 진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애가 있어요. 오늘 주식 올랐다고 술 먹자고 나오라고. 감사하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안 돼 있어. 어쨌든 술만 잘 얻어먹었는데. 자, 여기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함은 아직까지 이익이 미실현됐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과세를 언제 하느냐? 과세를 A-가 나중에 100원의 양도를 했겠죠. 맞죠? 그럼 이때 실현된 이익은 3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예요? 9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예요? 90원의 이익이 실현됐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아셨죠?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말은 아직까지 이익이 미실현됐기 때문에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를 잠시 뭐 하겠다? 유보하겠다, 보류하겠다라는 거예요. 양도세를 안 내는 것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규정이 따로 있어. 비과세나 면제 규정으로서 양도세를 없애는 건 있어도 양도로 보지 않겠다 함은 뭐 하겠다? 과세를 잠시 뭐 해주겠다? 유보해주겠다. 아셨죠? 뭐가 될 때까지?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요?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의 취득 시기, 즉 환지로 인해 환지 처분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바로 나올 건데 환지된 토지를 토지를 취득해서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하잖아요. 그럼 그 취득 시기는 처분 받은 때가 아니고 A-를 양도했지만 A-지번을 양도했지만 취득가액은 누구 걸로 계산해야 돼? A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절대 중요한 건 양도로 보지 않겠다 함은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과세를 잠시 유보시켜 둘 것이고, 그래서 취득가액은 언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해야 돼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보류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또는 세 번째 보류지의 중단인데 또는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뭐 동사무소도 져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다 나눌 수는 없죠. 맞죠? 보류지로 나와야 되는데 이 보류지는요, 여러분들 민법적으로 본다면 대물변제야. 왜냐면 공사 비용을 줘야 되는데 공사 비용을 먼저 줘 그러면 지주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공익사업이 저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공사 먼저 해. 공사 먼저 하고 돈은 땅의 일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변제 맞죠. 지주들이 뭘 줘야 되는데? 공사 비용을 돈으로 줘야 되는데 공사 비용을 돈으로 주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땅의 일부로 주면 그건 대물변제 형식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역시 양도로 보지 않는 건 이건 공익사업이야. 이거는 공익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크게 수용의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수용은 그러면 수용이 유리해요? 환지가 유리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다르죠. 수용은 먼저 맞고 매를 먼저 맞고 먼저 세금으로 끝내는 거예요. 환지는 세금은 늦게 내지만 대신에 누진세율을 고려한다면 세금의 크기는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은 있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의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환지 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환지 당시에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럼 과세를 유보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이익이 실현될 때 그 취득가액을 언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환지고요. 여러분들 좀 더 나갈게요. 자, 이런 환지가 되면 당초 A가 400이고요. B가 200평이었어요. 그러면 400평, 200평이라고 해서 다 400평, 200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도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지로 충당될 토지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감보율이라고 말합니다. 다 들으실 거예요. 보통 주택의 감보율이 50% 적용이 돼요. 그러면 자 A나 B가 받아야 될 권리 면적이라고 하는데 권리 면적 A는 얼마가 되죠? 200. B는 200은요? 100. 그래도 이거 손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가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보류지 등 충당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00이 200이 됐다고 해서 이거 손실 아니고 200이 100이 됐다고 해서 손실이 아니에요. 즉 감보율에 의해서 받을 만큼을 우리는 권리 면적이라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공법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응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저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적응환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적응환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왜 실제 처분이 달라질 수 있냐면 건물을 져야 되는 면적이 최소 150평 이상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200평, 100평 잘라버리면 100평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토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200, 100씩 받아야 되지만 사정상 이거를 150, 150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00을 받아야 될 사람은 150이 됐으니까 50만큼 손해를 봤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환지를 감환지. 이 말도 들어봤어요? 감환지. 100을 받아야 될 사람이 150을 받았어. 이런 환지를 증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200을 받아야 될 사람이 150밖에 못 받았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100을 받아야 될 사람이 150을 받았어요? 이건 뭐 어디 가서 웃을 수도 없고 화장실 가서 웃습니까? 서로 정산해야 되겠죠? 그 정산하는 개념이 뭐예요? 청산금이에요. 청산금. 아셨죠? 그럼 이 청산금. 청산금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50만큼 받아야 되겠죠. 늘어난 것만큼 줘야 되겠죠. 권리 변동이 있으면서 권리 변동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환지가 양도가 아닌 것은 적응 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문제가 없지만 단 권리 면적에 감소가 있거나 권리 면적에 증가가 있다면 이때 감소된 자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죠? 양도는 상실이잖아. 맞죠? 증가된 자는요?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로 보고 취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환지가 됨에 있어서 원래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말아야 되겠지만 환지가 됨과 동시에 일정 부분에 대한 뭐가 있다면 권리 변동이 있다면 즉 감환지나 증환지가 있다면 새로운 양도 및 새로운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새로운 양도 및 새로운 취득으로 볼 때 그 새로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법 배우고 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다음날밖에 생각이 안 나. 다음날. 네, 다음날. 왜 다음날이냐? 효력의 발생 시기예요. 보유기간?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응환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봐봐요. 원래 400평인데 200평을 받아야 할 사람이 150평을 양도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50평에 대해서는 50평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양도된 걸로 보는 거고요. 아셨죠? 나머지 얼마는? 나머지 150에 대한 부분은 당초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증환지? 50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취득일 날. 예. 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150평, 을 B 보세요. B는 나중에 150평 양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50평이 취득시가 언제 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50평은 이때가 되고 나머지 100평에 대해서는 당초로 가야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증환지가 됐다면 증가된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에 취득했던 걸로 보고 기존의 부분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봐야 되겠죠. 아셨죠? 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어렵다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아셨죠? 어렵다면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래서 한 번만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 들었던 거하고 두 번째 들었던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아셨죠? 그러니까는 처음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웬만하면 좀 들으세요. 많이 듣는 게 좋아. 네? 이렇게.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지로 인해서 환지 처분에서 적응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그럼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취득가액을 취득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봐야 되겠다. 하지만 환지가 있으면서 권리 면적과 실제 면적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증가된 면적이 있는 토지를 환지를 증환지, 감소가 된 토지를 감환지라고 하고, 증환지나 감환지교는 청산금으로 주고받죠. 맞죠? 그럼 자기 권리 면적이 없어지면 줄어들면서 돈을 받았으면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냈으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거야 되겠죠. 그때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로 보는 시점은 언제가 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공사하려면 이 보류지를 매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 시에는,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 시에는 이건 뭘로 본다? 당연히 양도로 봐야 되겠죠.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뭐가 아니지만, 양도가 아니지만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양도로 봐야 되겠다.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양도담보. 양도담보. 여러분들 양도담보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죠.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것일 뿐 실제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계약의 분리행, 채무의 분리행 등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면 그때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뭐 어렵지 않으면 안 쓸게요. 여러분들 양도담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및
담보재산의 환원은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를 안 본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되겠고. 세 번째, 공유물의 단순 분할. 공유물의 단순 분할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A 대 B가요. 50대 51이에요. 5대 5래요. 잘 보세요. 이게 A 지분이에요. 응? 자, 이게 B 지분이에요. 응? 요거 A 지분이에요, B 지분이에요.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지분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혼재되어 있는 것을 분할하겠다 하면 혼재되어 있는 지분이 상호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은 교환이래요. 아셨죠? 그러면 교환은 양도예요, 아니에요? 양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의 경우에는 교환의 형식이긴 하지만 이익의 실현이 있다, 없다? 이익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아셨죠? 그래서 이게 1차 분할이건 2차 분할이건 3차 분할이건 4차 분할이건 그럼 몇 차의 분할이건 간에 단순 분할, 즉 뭐의 변동이 없다면,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이익의 실현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하지만 지분의 변동이 있어. 이게 5대 5였다가 5대 5인 것은 양도가 아니겠지만 이게 6대 4로 바뀌었어요. 그럼 누가 양도한 거죠? 4가 양도한 거죠. 감소된 자가 양도한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이 단순 분할인 경우에는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표현은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과세를 잠시 유보하겠다는 거야.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들의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초 자산의 취득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탁의 해지 이런 것도 양도로 보지 않을 거고요. 네 번째, 매매 원인 무효등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 매매 원인 무효등에 의한 소유권 환원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여러분들 A가 취득했어요. A가 B한테 양도합니다. 무효래요. B가 A한테 들어와요. 자,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환원되는 것 또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나중에 C한테 적법한 유효한 양도를 했다고 했을 때 A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환원된 때예요? 확정 판결 받은 때예요? 당초자산 취득 시기예요? 당초자산 취득 시기다.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들의 취득 시기는 어쩔 수 없어. 언제로 가야 돼? 당초자산의 취득 시기로 가야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다섯 번째 써주려고요? 써주실래요? 다섯 번째. 추가적으로 하나 써주세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준비 소개된 양도시에 뭐가 있다? 징여 추정이 있다.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소개된 양도시.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소개된 양도시 무슨 규정이 있어요? 증여 추정.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 하네요. 싹 다 중요합니다. 아셨죠? 응? 제가 모두 말하는 이 말들이 다 중요해요. 하나도 어떤 내용도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나 중요한 다들. 응?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
양도세 그 중에서 과세 대상이라는 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뭐다?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열거된 자산의 종류. 응? 열거된 자산 종류가 뭐가 있지? 부동산, 부동산의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이자권. 기타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특정 실물 이용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주식 중에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양도한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양도하는 건데 양도가 되게 한 요건은 뭐지? 양도가 되게 한 요건은요? 사실상의 이전과 유상 이전.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어야 돼요.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는 즉 권리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중 유상 이전만 찾으면 되네. 그럼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인 유상 이전이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인 유상 이전은 공매, 경매, 수용이 있다. 자, 이 입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데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면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규정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잠시 유보시키겠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환지가 있잖아요. 환지가 되면서 지번이 변경된 것이 뿐이지 아직까지 이익 실현됐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환지된 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면 그 취득식은 언제가 돼야 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 돼야 되고 이런 환지 처분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권리 면적과 실제 면적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감소된 토지를 감환지, 증가된 환지를 증환지라 하고 이런 감환지나 증환지는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로 볼 텐데 그 새로운 취득 및 양도식은 언제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다. 양도 담보 양도로 보지 않고요. 공유물의 단순분할 양도로 보지 않을 거고요. 매매원인 무효 등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 또한 양도로 보지 않을 것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취득식은 언제가 된다? 당초 자산의 취득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 했던 것과는 달리 배우자 및 직계 종비 속에 대한 양도는 뭘로 보겠다?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이요. 시가 5억인데 취득가액이 4억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한테요. 증여를 해야 됩니까? 양도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줘야 돼요? 매매의 방식으로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증여세가 세요? 양도세가 세요? 왜요? 왜요? 증여세가 셀 것 같아요? 저의 말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증여세가 센 것 같습니까? 자, 이거 왜 그럴까라는 거죠. 공짜로 줘서 더 세야 될 것 같은데 논리적 근거는 없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증여세는요. 증여가액이 과표가 돼요. 그런데요. 양도소득세거든요. 양도소득세 과표는 5억에서 취득가액을 뺀 1억만을 과표로 삼으면 되거든요. 맞죠? 상대적으로 증여세 과표가 더 클 수밖에 없어. 과표가 크다 보니까 세금이 일반적으로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 이해하셨죠? 그렇죠? 왜 증여세가 세요? 왜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세다고 보는 거예요? 증여세 과표는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증여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양도세가 아무래도 좀 더 작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지. 마음은. 하지만 형식은 뭐예요? 매매예요. 근데 이 매매는 가장의 매매지. 가장이란 단어 배우셨죠? 가장의 행위야. 아셨죠? 그래서
갑이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 방식을 했다 할지라도 세무서에서는 이걸 매매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 증여로 추정하겠다라는 거. 아셨죠?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반증이 없는 한 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원래는 세무서가 증여세를 떼려면 세무서가 입증을 해야 돼. 이건 증여야.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관계에서 세무서장이 그것을 입증하기는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입증 책임이 수월한 사람한테 입증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야. 야, 너네들 사이에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기가 힘들어. 예? 그럼 너네가 실제로 돈 주고 샀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샀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단 뭐가 있다면 반증이 있어. 입증 자료가 있으면 다시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여 추정으로 본다고 해서 증여 추정이라고 해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증여 추정은 뭐가 있으면 반증이 있으면 다시 뭘로 볼 수 있다? 양도로 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아들한테 줘야 될 때 잘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잘 줘야 돼요. 그냥 아들한테 무턱대고 주면 안 되고 아들이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돈을 얼마 정도씩 벌었고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줘버리면 매매 방식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걸립니다. 아셨죠? 이거. 금액이 작은 거야 뭐. 그거나 저거나 거의 비슷할 테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몇백만 원 더 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안 내도 될 걸 내야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에 대한 양도는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지 증여로 본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거 하고 추정한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별개의 문제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양도로 보자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보세요. 이익이 미실현됐기 때문에 이익을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고 이 5번만큼은 증여세 누락을 증여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좀 목적이 좀 틀리죠. 아셨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거는 4번 보면 3번은 나옵니다. 아셨죠? 4번 보면 3번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도의 개념은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공부 주제 내용인 거 아셨죠?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03페이지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그렇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 이거 볼게요.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근데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지? 우리가 기간이란 단어를 모르진 않지만 기간이 뭐냐고 묻는다면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간이란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이 시간의 길이를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시작되는 점을 기산점이라고 하고요. 끝나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만료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계산하면 기산점이 언제고 만료점이 언제인지만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면 그 기간 계산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세법에서는 보유 기간이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1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몇 프로였죠? 네? 50%였잖아요. 세율이. 2년 미만 보유 40%였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1세대, 1주택, 2년 보유가 이거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세법에서는 이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맞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간이 길인데 즉 기산점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취득 시기가 되겠고 만료점이 되는 시기가 뭐겠습니까? 양도일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알아야 세금이 적정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인데요. 가만히 보면 양도의 개념과 소득의 개념 둘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양도 대상이야 아니야 이걸 배웠어요. 양도 대상이냐 아니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고 그 양도가 환지 처분이라든지 아직까지 이 미실현된 상태라면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걸 배웠다면 지금부터 배울 때는 그럼 도대체 소득은 얼마야? 그럼 도대체 세금은 얼마야? 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들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 개념이야. 양도냐 아니냐 판단해야 되고 양도라면 그 소득은 얼마야?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알아야 그 금액 등 또는 보유 기간 등이 계산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 단계로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우선적으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보유했어? 취득일이 언제고 양도일이 언제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로 보면 만약에 매매로 취득해서 수용에 의해서 양도했어요. 내가 매매로 옛날에 샀던 거 지금 수용 등에 의해서 팔렸어.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판 걸로 봐야 될 거야. 맞죠? 제가요 장기 할부로 취득해서 매매 방식으로 양도했어요. 그럼 이때 언제 사서 언제 판 걸로 봐야 될 거야. 제가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해서 이게 매매 방식으로 양도했어. 언제로 볼 거야? 라는 거죠. 아셨죠? 점유 취득 치유했어요. 이런 때 취득 시기는 또 언제로 볼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샀어? 언제 취득한 거야? 언제 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매매예요. 일반적인 매매다. 여러분들 자 양도 시기 취득 시기로 올 때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겠어요? 등기 접수일이 원칙이겠어요? 왜요? 세법은 사실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따지지 않아요. 등기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언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 실제로 돈 주고 받은 날이 대금 청산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물어보셨던 그 지분에 대해서 A가 먼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한테 팔아도 미등기 전매가 안 되는 것은 대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이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된 때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뭐가 되었다며? 등기가 되었다. 이때 뭐가 된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이 아니면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들 등기가 갖는 하나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대요. 등기가 되면 소유권, 권리 변동이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지. 아셨죠? 따라서 세법은 원칙적으로는 실질주의에 따르지만 등기 추정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매매로 취득했대요. 매매로 취득했으면 취득식은 언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을 하면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자 이렇게 매매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했을 때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 할부 매매가 있고요. 장기 할부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등에 의한 매매가 있을 수 있어요. 매매인데 일반 매매인데 매매 방식이 장기 할부 방식에 의한 매매 방식과 수용 등에 의한 매매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특수한 경우로. 그래서 장기 할부 매매는 등기적 수일, 인도일, 사용 수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그러니까 매매인데 장기 할부 방식이라면 장기 할부 방식으로 매매 취한다면 이때는 등기 접수일과 인도일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현대가 삼성동 한전 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12조에 샀잖아요.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주진 않았겠죠. 그것도 아무리 융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일정 연도에 의해서 지급이 됐겠지. 이렇게 장기 할부 매매 방식에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 언제 사고 언제 판 것으로 보겠다. 대금 청산일이 아니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이다? 빠른 날이다. 이해하셨죠? 만약에 수용 등에 의해서 매각했어. 매매 방식인데 법률 규정에 의한 수용의 방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중 무슨 날이다? 빠른 날.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 아셨죠? 이거는 이해가 필요 없는 규정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왜 배워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고.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세금은 보유기간, 특히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느냐. 산 시점하고 판 시점을 알아야 보유기간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는 언제 아니면 언제예요? 일반적인 매매는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이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상속, 징여를 받았대요. 상속일 때 언제가 된다? 상속 개시일. 징여를 받았어요. 징여 받은 날이죠. 이렇게. 응? 이렇게. 아니 근데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피상속인의 취득일이고 상속개시일이고 상속인이 100원에 양도했어요. 이때 100원에 양도한 취득가액은 70원이에요, 10원이에요? 응? 10원이에요, 70원이에요? 이 바보같이 또. 상속 개시이라고 했잖아요. 상속돼서 취득인 상속 개시이에요. 왜? 왜 그렇지? 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취득가액을 10원으로 한다면 90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내야 되고 70원에서는 또 상속세도 내야 된다면 이건 이중과세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언제로 할 수밖에 없다.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해야 돼요. 70원까지는 상속세를 내는 거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많게요? 상속세 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게요? 상속세 없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아셨죠? 그럼 상속세 없는 나라는 상속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을 언제로 할까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외국들은 상속을 받잖아요. 그 재산을 안 팔어. 그 재산 팔면 어떻게 돼? 세금 엄청나게 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언제로 할 수밖에 없다. 상속 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증여세도 마찬가지겠죠. 증여받은 자산도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해야 되겠죠. 왜? 그때 뭐 냈을 테니까? 증여세 냈을 테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뭐 자가 건물의 건축물의 취득 시기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래요.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5번. 여러분들 5번. 5번 한번 보실래요? 304페이지 5번. 미완성 또는 미확정 재산의 양도 취득 시기예요. 미완성, 미확정 재산의 양도 취득 시기. 자, 읽어볼게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응?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완성된 것을 우리는 대금을 청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취득 시기 언제죠? 취득 시기. 현대건설이 아이파크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주고 샀어. 그리고 내가 한 2, 3년 보유하다가 팔았어. 그럼 취득 시기는? 당연하죠. 현대건설이 아이파크 지었다고 다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금 청산이 내 거. 이때가 보유기간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남는 게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놓았자 은행 이자율 1%도 안 나와. 근데 아파트를 살 때 선납을 하면 할인율이 한 5% 정도 된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시공사나 시행사가 뭐 튼실하다면 망할 염려가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돈 먼저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넣는 나 돈이 많아서 은행에 넣는 나 할인받나 할인율이 더 크다면 맞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있고 나서 완성일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 완성이 됐어. 그리고 내가 그 주택을 또 양도했어요. 그럼 이때 취득식은 언제예요? 내가 돈 준 날부터인가?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줬다 할지라도 이거 자체는 안 되죠. 이때는 완성일서부터 합니다. 즉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대금을 청산했다 할지라도 목적물의 완성일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네. 당연한데 다시 한번 그 당연한 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수용되는 경우 여러분들 7번 반가운 말 나왔다. 환지 처분. 환지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 취득이 언제예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다만 감환지 증환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권리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늘 다음 날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날 외우시면 안 돼요. 하셨죠? 원래는 원칙은 언제야? 원칙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감환지 증환지가 있을 때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는 거다. 하셨죠? 자,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 언제예요? 점유 개시. 점유 시효 취득 배우셨어요? 네? 점유 시효 취득이 뭐예요? 점유의 개시 몇 년? 부동산의 경우 20년. 네? 등기는 시효의 완성. 시효의 완성은 등기에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80년 5월 1일, 00년 5월 1일, 2014년 6월 24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양도했어요. 취득 시기 언제죠? 취득시기는 정제정가 80년 5월 1일. 언제가 본다? 점유 개시. 여러분들 시효의 완성인데 이런 시효의 완성은 소급효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 또한 원시 취득이기도 하고. 아셨죠? 네, 그런 목적에서 점유 개시를 취득식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거기 취득식이 의제 있죠. 취득식이 의제 보시면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취득식이 의제는 언제예요?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취득식이 의제는 85년 1월 1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이 아무리 취득 시기가 계산됨에 있어서 분명하더라도 그 날이 언제 이전이라면 85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이때가 아니라 85년 1월 1일로 보겠다. 이건 취득 시기 추정이 아니야. 취득 시기 의제 규정이에요. 아셨죠? 이건 납세자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왜요? 예? 보유기간이 짧아진다고 뭐 50년이나 45년이나 유리해지죠. 양도 차익이 찝어졌죠. 그렇죠. 취득가액이 아무래도 더 높아지는 가액으로 평가가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화폐 단위라든지 어떤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로서 취득시기 의제 그 전의 것은 취득가액이 취득시기가 분명하더라도 의제 규정으로서 85년 1월 1일로 보고 주식일 때는 언제가 된다? 86년 1월 1일 규정이 적용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시기 의제는 무조건 적용되는 하나의 의제 규정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배운 거 양도세 과세 대상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래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건데 제 강의의 장점은 뭐냐면 말이 느려가지고 동영상을 볼 때 1.5배로 들어도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빠른 재생으로 굳이 여러분들이 책을 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정리는 3월 달부터 하세요. 아셨죠? 그 정리는 제가 또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한 번만 더 들으시는 게 더 좋겠어요. 아셨죠? 한두 번 또는 두세 번까지만 좀만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양도세 과세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가표 계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